관능검사라고 한다. 이 정도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관능검사를 깊게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깊게 들어갑니다. 모든 검사는 무검사, 샘플링 검사, 전수 검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파트를 하느냐 이런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5번에 검사 항목. 니 검사하긴 하는데 뭐 검사했느니? 일 뭐 했는데? 이렇게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무게는 쟀는데요. 치수는 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 중량, 뭐 치수, 외관이 어떤지 봤습니다. 그러면 야가 이 기계가 성능이 어떤지도 봤어요. 라는 성능입니다. 동그라미. 자, 이것은 검사하는 어떤 파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바로 네 번째 있는 검사하는 방법에,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실제 시험 문제는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자기 멋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째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무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수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샘플링 검사는 포함시키지 일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전수 검사와 무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가로축을 부적합품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축이 부적합품률이고요, 야가 0입니다. 그럼 부적합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적합품에 의한 손실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부적합품률이 제로다 그러면 억지로 이걸 전수 검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검사 안 해도 됩니다. 무검사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부적합품률이 커지면, 많아지면 부적합품을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검사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어떤 불상사가 생깁니까? 고객이, 소비자가 부적합품인데요, 야, 이런 것도 파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적합품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야는 검사를 아니해도 되고, 부적합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적합품을 명확하게 검사를 해서 그놈을 다시 뭐 재가공이나 해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 검사 비용은. 그래서 세로축을 비용이라 했을 때 어떤 제품 A라는 것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부적합품률에 상관없이 나는 검사를 무조건 다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돈이 일정하게 들 거예요. 부적합품률이 작아도 많은, 많아도 많은 검사 비용이니까. 그러면 하나 검사하는 게 A1 할게요. 그럼 이것이 몇 개 있어요 하니까 대문자 N개 있습니다. 그럼 AN이죠. 그럼 얘는 부적합품률에 상관이 없이 일정할 것이고, 만약에 전수검사 아니면 무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검사 비용은 안 들어요. 검사 비용은 안 들지만 뭐 때문에 돈이 들었냐?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때 이게 컴플레인 비용이 더 커지죠. 그죠? 그럼 이것이 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품률이 제로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드는데 부적합품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직선으로. 그러면 하나의 부적합품에 의한 비용이 B5이다 하면 여기는 부적합품이 몇 개 있어요? 부적합품은 당연히 NP개가 있겠죠. 총 100개가 있는데 부적합품률이 5%다. 그럼 5개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BNP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야는 BPN 뭐 이렇게 뭐 적혀져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값, 돈 드는 이 비용에서 일정한 값, 가격이 똑같아지는 경우, 요때의 부적합품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문자로 PB라고 합니다. 이 임계점이죠. 그래서 B가 무슨 뜻인가 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쪽에는 무검사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쪽에는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P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PB는 쉬워요. 왜 PB는 쉬웠냐?